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0장에서 두 개의 기출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어요. 원래는 그냥 알고 그냥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고 싶은데, 모르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처음 맞닥뜨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좀 그 부분들은 알아야 되니까 어차피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뭐 그게 뭐 무조건 외운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다 외우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알고 넘어가는 게 문제를 꼬았을 때, 낼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장이, 이제 11장이 마지막 장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기출 문제를, 아니죠.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4개 정도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 2급 강의, 필기 강의는 여기서 2장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번 시험, 이번 걸 볼 거는 2020년, 11월 8일 날 실행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또 살펴보면서 아는 거는 빨리 넘어가고, 모르는 거는 또 하나하나씩 또 이제 우리가 짚어보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보죠. 자, 먼저 TCP/IP 파트고요. 자, 호스트의 IP 어드레스가 200.21.100.152일 때 해당하는 클래스는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까지 우리가 나누는 범위를 한번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0, A는 0에서 127인데 127.0.0.1은 루프백으로 정해져 있다 했고, 그리고 128에서 191이 B고, C가 192에서 223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200은 어디에 속해요? C 클래스에 속하겠죠. 192에서 223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C 클래스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C 클래스의 네트워크 주소가 192.168.10이고 10.0이고 서브넷 마스크가 255.240일 때 최대 가능한 호스트 수는 단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호스트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하는 방법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4개니까 이건 IP 버전 4예요. 그죠? 그래서 32비트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255, 우리가 이제 볼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뭐냐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계산해 봤잖아요. 요거. 이게 지금 255가 돼야 0이 되면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지금 15가 어떻게 보면 16이죠. 그죠? 16이 적다. 그죠? 맞죠? 16이 적다. 16은 곧 뭐예요? 2의 4승입니까? 1승이 2. 2 플러스 4 플러스 8. 이렇게 이제 2의 4승이 이렇게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러면 0승, 1승, 2승, 3승, 4승 4승이 16이에요. 그죠?
맞나요? 16개에서 우리가 뭐 255는 못 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네트워크 주소 그걸 못 쓰니까 우리가 특수 목적용으로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0000 마지막 이거는 0000이 되면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예약되어 있는 거라서. 그죠? 그리고 하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11111 이렇게 1111은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16 빼기 2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몇 개예요? 14개죠.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2의 n승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거 우리 정리 한번 해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예. 그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IP 버전 6입니다. 6. 헤더 형식의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그램의 생존 기간과 라이프 사이클하고 이제 관련되는 필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뭡니까? 버전은 그냥 버전이에요. 그죠? 프라이어리티는 우선순위고요. 맞나요? 그리고 뭐예요? 넥스트 헤더는 다음 헤더를 의미하는 거죠. 홉 리밋 이게 바로 TTL과 유사한 개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IPv6 버전에서는 뭐예요? 원래는 생존 기간은 TTL, Time to Live잖아요. 그죠? TTL과 TTL이 Time to Live잖아요. 그죠? 예, 이거와 유사한 의미가 바로 뭐예요? 그죠? 라우터를 라우터의 개수를 생각하는 홉이죠. 홉 리밋을 의미를 하는 거죠. 홉 리밋과 홈 리밋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홈 리밋은 우리가 라우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 한 칸씩 홈 리밋, 홉 리밋은 라우터를 한 개씩 지나갈 때마다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계가 됐는데도 목적지에 도착을 못해. 그러면 그 패킷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쵸. 폐기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알아요. 그죠? 근데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렸습니다. 자, 홈 리밋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UDP 헤더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래요. 그죠? UDP에서 항목 한번 보죠. 확인응답 번호 UDP에서 확인응답 번호가 필요한가요? 얘는 그냥 비연결성이고 그리고 막 갖다 던지는 애거든요. 그래서 송신자가 수신자의 에크날러지를 받지 않죠. 벌써 포함이 안 되죠. 이거는 1번이. 그리고 보내려면 소스 포트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체크썸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목적지 포트 주소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확인응답 번호는 우리가 네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UDP를 보려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예.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이것도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번 싹 해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못한 부분이고 잊어버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번 더 아니면 노트에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서
잠깐 멈췄다가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그렇게 해요. 요즘에 신기술 나오는 거 공부를 저도 하거든요. 하면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자, 5번. ICMP, 인터넷 컨트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입니다. 그죠? ICMP 메시지 타입 필드의 유형의 질의 메시지를 나타낸 것이다. 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거는 우리가 제가 볼 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3번이 뭐고, 4번이 뭐고, 5번이 뭐고, 17번이 뭐고, 이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게 0번부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254번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메시지 타입 필드, ICMP의 메시지 타입 필드라고 해서 서칭 한번 해보시면 나오니까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하죠. 타입 제로가 있습니다. 제로는 뭐냐면 에코 리플라이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주는 응답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 타입 1이에요. 1은 unassigned예요. 할당되지 않았어요. unassigned 이렇게 맞나요? unassigned 맞죠? 뭐가 틀렸나요? unassigned GN이군요. unassigned고요. 타입 2도 마찬가지로 unassigned예요. 2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3번 위에 답이 있죠. 3번은 뭐냐면 destination unreachable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destination unreachable 뭡니까? 목적지의 미도착이라는 뜻이죠. unreachable. 그죠? reachable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번에서 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에코 리퀘스트의 질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게 사용된다는 것은 이거는 0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타입 3은 목적지에 도착을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입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뭐냐면 뭡니까? 소스 퀀치라고 해서 소스 디프리케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아니죠. 타입 4번이죠. 예. 소스 퀀치 혹은 디프리케이티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왜 맞는지 여기서 한번 보죠. 정답은 1번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거를 지금 3번이 그거고요. 근데 4번은 지금 소스 퀸치, 그죠? 디프리케이티드. 그래서 흐름 제어 및 폭주 제어를 위해서 사용된다. 퀀치라는 용어가 원래
콘치가 저도 뜻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한번 볼게요. 자, QUENCH 콘치 이렇게 끄다라는 뜻이고 읽게 하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끊다 맞네요. 그죠? 흐름 제어, 폭주 제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한국말로 해석하면 흐름 제어, 폭주 뭐예요? 제어에 폭주 제어에 사용된다. 제어에 사용.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타입 5번이 나왔기 때문에 5번도 설명을 하죠. 5번은 뭐냐면 5번은 리다이렉트예요. 리디렉트 들어보셨죠? 그죠? 딴 쪽으로 받는 그러한 방향을 트는 것 형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 17 볼게요. 17. 물론 타입 8도 중요한데요. 타입 8도 잘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타입 8은 에코 리퀘스트입니다. 똑같은데 이건 에코를 요청하는 거예요. 에코 리퀘스트 리퀘 맞나요? 리퀘스트 이거는 뭡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에코를 요청하는 거죠. 그죠?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타입 17번 한번 볼게요. 17번은 뭐냐면 타입 17번은 어드레스 마스크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17번은 어드레스 마스크 리퀘스트 장비에 서브된 마스크를 요구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타입 17번 요건 밑으로 내릴게요. 타입 17번은 어드레스 마스크 리퀘스트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어드레스 마스크 장비에 서브넷 마스크를 요청하는데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라우터 셀렉션도 타입 10번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뭐 타임스탬프에 관련된 것들 뭐 13번부터 뭐 이렇게 14번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이 보통 3번, 4번, 5번, 17번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요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번이 틀렸죠. 3은 destination unreachable에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함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 메시지를 응답하는 것은 0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틀렸죠. 이거 우리 처음 본다. 그죠? 정리 좀 하십시오. 자, 6번. 서버 내의 서로가 다른 문을 통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를 포트라고 한다. 서비스에 따른 기본 포트, 웰로운 포트겠네요. 그죠? FTP 21번 맞죠? 텔넷 23번 맞습니다.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죠. SMTP 25번 맞습니다. www HTTP죠. 이건 80번이죠. 그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한번 보죠. TCP에서 유니캐스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 메시지가 한 호스트에서 다른 한 호스트로 전송되는 패킷을 우리는 1대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이런
7번, 1번, 2번,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그죠?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근데 여기서 7번까지 바라봤을 때는 요게 5번 문제가 어렵죠. 여기서는 이제 틀릴 수가 있겠죠. 그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몇 번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 문제도 풀어봤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8번 IP 데이터그램 헤더 구조에서 필드 네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필드 네임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보죠. IP 데이터그램이라고 있어요. 그죠? 요거 하고요. 자, IP 데이터그램의 헤더 구조 우리가 봤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뭡니까? 소스 IP 어드레스 필드 있어요. TTL 필드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 넘버는 없어요. 포트 넘버는 우리가 여기 헤더 구조 중에서 4계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그램, IP 데이터그램의 필드 네임, 필드 네임의 이제 우리가 종류를 한번 필드 네임의 종류를 한번 보면 뭐가 있냐? 버전, 그리고 헤더 길이, 그리고 전체 길이, 그리고 서비스 타입, 그리고 식별자,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이거를 잘라내서 어허 이게 길어서 그렇군요. 이걸 조금 줄여야 되는데 110 요거 둘이 사이는 얼마죠? 110이 아니네요. 이거를 105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여기에 나타나죠. 자, 식별자. 그리고 요거 바꿀게요. 좀 이따가. 식별자. 그리고 플래그. 그리고 수명.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데이터그램의 필더로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프로토콜도 있고요. 그리고 검사합. 프로토콜하고 검사합 체크썸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발신자 주소. 그리고 목적지 주소. 그죠? 목적지 주소.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그램의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포트 넘버는 포트 주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트 넘버는 말씀드리지만 포트 넘버는 뭐예요? 얘는 데이터그램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아니다. 알겠죠? 요거 좀 기억을 혹시나 포트 넘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안 들어가요. 알겠죠? 105 해도 안 되네요. 한 190 정도 할까요? 90도 안 되고 한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호 잠깐만요. 됐네요. 요것도 이렇게. 자, 그러니까 포트 넘버는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9번 한번 보죠. 자, 9번. 우리 참 많이 했다. 그죠? OSI 7계층 통신계층별 PDU,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명칭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뭐 했습니까?
7계층 뭐예요? 올바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7계층이 세그먼트입니까? 7계층은 5에서 7계층 5에서 7계층은 데이터라고 합니다. 세그먼트는 4계층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4계층이고요. 패킷 몇 계층입니까? 우리 흔히 패킷이라고 하면 그쵸? 패킷이나 오와 데이터그램이라고 칭을 하는 것은 3계층을 의미하죠. OSI 7계층에서 3. 그리고 비트는 1계층이죠. 물리. 그죠? 그 다음에 2계층은 프레임이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충분히 우리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자, 이거는 뭐 우리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0번 다음에 응용계층 프로토콜 중 전송계층 프로토콜 전송계층입니다. UDP와 TCP와 UDP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FTP, SMTP, SNMP 이거의 세 가지는 뭐예요? FTP는 TCP 프로토콜을 써요. 단지 포트가 20번이냐 21번이냐 그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정리를 한번 해야겠네요. 이거는 이제 되네요. 자, FTP 같은 경우는 FTP는 TCP를 씁니다. TCP를 써요. 그래서 얘는 20번, 21번. 그래서 21번은 포트, 그리고 데이터 우리 보낼 때는 20번 그 포트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SMTP도 마찬가지 TCP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TCP에 대한 거는 포트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25번입니다. 그죠? 아니 포트 번호는 이렇게 아는데 SMTP죠. TP는 TCP를 기반으로 하는 25번 포트다 이 말이죠. 그리고 DNS 이거는 도메인 네임 서버 서비스죠. 그죠? 이거는 둘 다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DNS라는 것은 TCP에서도 작동을 해야 되고 UDP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DNS는 UDP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TCP만을 사용하게 설정하거나 아니면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을 할 경우에도 우리가 TC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NS는 두 가지 다 사용해요. TCP 이거 왜 운이 됐죠? DNS TCP 53번이고요. 53번이고 UDP도 53번이에요. 근데 주로는 UDP를 많이 쓰죠. UDP. 예. 그리고 SNMP는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당연히 TCP 기반을 쓰죠. 따로 포트는 존재하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TCP하고 UDP 모두 사용하는 프로토콜. 그죠? 예.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11번 DNS 서버가 호스트 이름이 IP 어드레스로 변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은 이거 지난 시험에 바로 나왔죠. 정방향조회다. 그죠? 정방향조회가 뭔데요? 정방향조회가 바로 도메인을 IP 주소로 바꾸는 거고 역방향은 IP 주소를 도메인 주소로 바꾼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장에서 제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1번이 되죠. 맞죠? 예. 자, 그 다음 NMS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각종 네트워크 장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규모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 아,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대규모 프로토콜, 그죠? 그러면 자, 근데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인데 각종 네트워크 장비를 수행하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핑은 맞나요? 아니죠. ICMP는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 SMTP는 메일 관련된 거죠. 근데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이거는 이제 내 심플 네트워크 단순 네트워크지만 그게 모이고 모이면 커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 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13번 B 클래스를 6개의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싶을 때 B 클래스 그죠? 예. 그래서 구분하고 사용하고 싶을 때 적절한 서브넷 마스크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예? 어떻게 나누면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2, 4가 일단 정답이에요. 이게 왜 정답일까요? 자, 6개를 우리가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으로 나누면 2개의 네트워크가 되고, 그죠? 그리고 4분의 1로 나누면 4개가 돼요. 8분의 1로 나누면 8개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8개의 네트워크로 구분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0에서부터 255, 0에서부터 255, 255까지 8개로 나누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32개씩 값을 가지게 되죠.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6개의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2, 4를 가지고 가야죠. 2, 4에서 2, 5, 5는 얼마예요? 32개의 숫자가 있죠. 맞나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좀 요거는 좀 어렵다, 그죠? 정리를 한번 할까요? 예. 여기다가 자, 문제에서 6개의 네트워크로 구분한다는 것은 뭐예요? 반으로 나누면 뭐예요? 2개의 네트워크가 되죠. 맞죠? 그리고 4분의 1로 이렇게 나눴다요. 4분의 1로 나누면 1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8분의 1로 이렇게 아이고, 8 이렇게 나누면 몇 개가 돼요? 8개가 되죠. 8개. 그죠? 8개가 된다. 즉 8개의 네트워크로 구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개로 나눈다면 16개의 네트워크로 구분을 하면 되고 18개면 32개로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렸군요. 네트워크. 그래서 0에서부터 255는 토탈에서 256개예요. 0 포함해서. 그죠? 맞나요? 예. 이것을 255를 똑같이
똑같이 8로 8개로 나누려면 몇 개예요? 32개씩이죠. 나누어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2, 4에서 2, 5, 5가 바로 뭔데요? 까지가 총 32개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55. 어떻게 된다고요? 255.24.0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요거 14번까지만 풀고 끝낼게요. 자, TCP/IP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TCP/IP입니다. 자, TCP/IP는 뭘 합니까? 흐름 제어하죠, 그죠? TCP 안에 우리가 이제 ICMP도 들어있고 하니까, 그죠? TCP가 흐름 제어를 해요. 그리고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 이건 IP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컴프레hension, 압축은요, 이거는 표현 계층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러 컨트롤은 TCP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압축화는 컴프레hension은 뭐 표현 계층에서 해준다. 그리고 TCP는 뭐예요? 흐름 제어, 그리고 에러 제어입니다. 그리고 IP는 뭐라고요? IP는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압축은 표현 계층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14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